오늘 첫 번째 이슈 이렇습니다. 조국 검찰개혁 완수.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정치에 관심 없다. 이런 얘기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무장관 대 검찰총장, 언론은 맞서고 있다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지금 속마음,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국의 법무부, 윤석열의 검찰, 소리 없는 전쟁일까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캐리커처 형태로 좀 그려놨는데요. 먼저 조국 법무장관입니다. 통제장치 없는 검찰에 대한 감독 실지로 하겠다. 검찰에 적절한 인사권 행사한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인사권 행사 의지를 나타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일로 건너오겠습니다. 정치에는 관심 없다. 정치 편향 검사는 부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검찰주의자 아닌 헌법주의자다. 그에 맞춰 수사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조 장관 임명 후 추가 압수수색 오늘 있었습니다. 자, 청와대 윤석열 처벌 청원, 청와대 입장 내기 곤란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검찰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 듣고 오겠습니다. 취임 이후 첫 점심을 직원들과 하셨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그냥 뭐 경청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건의사항이 있나 들어보고요. 경청했습니다. 네, 공석인 고검장하고 검사장 인사는 혹시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와 좀 대립적인 구도라고 우려하는 시선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립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수사권 침해 안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서울대 휴직원 낸 거 맞으시나요? 네. 자.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해나감에 있어서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청원 마감일이 9월 27일입니다. 네. 그래서 마감 시간 아직은 좀 더 남아 있고 예. 그로부터 한 달 후에까지가 답변 기일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10월 26일까지가 이제 기일 마감일인데 네. 그 전에도 보통은 답변을 해왔던 때도 있고 마감일을 이제 끝까지 채웠던 적도 있는데 네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못 세웠는데요. 예. 시간이 아직 좀 더 남아 있는 상황이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이제 답변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마감을 그럴 만약에 것 넘어서게 같습니다. 된다면 예. 기밀 누설죄를 범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의혹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기는 좀 곤란하신가요? 쉽지는 않겠죠. 지금 제가 뭐라고 답드리긴 참 어렵네요. 네. 뉴스와이드 제작진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임명식 장면까지 화면으로 봤는데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의미심장하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자, 6분께 같은 질문 드릴게요.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은 정치에 관심 없다. 수사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속마음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려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의 속마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비를 넘으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사람을 가지고 놀지 않겠다.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검찰을 포함한 현재의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말하자면 뭐 지지율이
물론 이제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았습니다만 예. 42%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 조국 후보가 장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절실하다는 예.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도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방금 자료화면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 권력 의혹 예. 에 대해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는지 일별백계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공정한 수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정한 것보다 좀 빨리 이런 어떤 문제가 등장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오히려 사실 미국 사회든 어떤 사회든 선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정권 내부에서도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갈등하고 표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견제하는 그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저는 바람직한 구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인물의 속마음에 뭔가 있는데 그 두 생각이 만났을 때 견제하는 효과를 낳겠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이 정부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자기 일을 했을 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스스로가 이게 마이너스 이펙트가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도 그림을 그렸지만 뭐 많은 언론에서 지금 창과 방패의 대결일 수 있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안 하시겠네요. 그것은 뭐 집단으로서의 검찰 집단이 그런 우려를 하겠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러나 실제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인사를 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내 개인의 비리 내 개인의 수사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말대로만 해준다 그러면 검찰이 굳이 왜 그를 뭐 서로 창과 방패로 싸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바람직한 견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번엔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께서는 두 사람의 속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조국 장관이 굉장히 초조한 모양인가 봐요. 초조하다. 지금 보면은 취임사에서도 검찰 개혁을 수차례 얘기를 하다가 현 총원에 가서도 검찰 개혁을 쓰고 첫 업무 지시가 검찰 개혁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뭐 저분이 워낙 특이한 분이니까 그런데요. 보통 장관에 취임하거나 예를 들면 큰 부서,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이 되면 일단 기관 보고를 받는 게 멈춥니다. 그렇죠. 장관이 취임해서 각 국시별로 보고를 받고 검찰 내에도 여러 외청들과 부서가 있잖아요. 검찰청도 있고 교정청도 있고 출입국관리고도 있고 이렇게 쭉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예를 들면 검찰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이제 법무부 내에 검찰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견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검찰총장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검찰개혁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내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앞으로 법무부가 주도해서 하겠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지일관 지금 계속 검찰개혁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검찰에 대해서 자기가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 장관직을 오래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본 것이죠. 이미 검찰 조직이나 법무 조직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걸 또 과시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런다고 해가지고 물론 뭐 법무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첫 번째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복심이라고 하는 전에 박상기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했던 인천지검 2차장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봐서는 본인은 굉장히 잘 알고 그것이 사명이어서 속도감 있게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 눈에 보이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검찰에 있는 검사들한테도 그렇고 뭔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윤석열 오늘 총장의 얘기는 그거죠. 처음에 정치에 관심이 없다. 정치 편향 검사는 부패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정치 개입할 생각이 없고 지금 청와대와 여권이 오히려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분명히 던진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하고 있다. 그쪽에서 부당한 정치가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제 결국은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원칙에 더해가지고 저는 이제 수사의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전속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저렇게 초지일관 법무부에 오직 검찰과 관련된 일만 있는 것처럼 하면서 밀어붙이고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보면 그 조국 장관의 예. 동생의 전처 예. 조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웰스 CNT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예.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일정 정도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예. 하지 않으면 요즘엔 자택 압수수색을 잘 안 합니다. 예.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예. 검찰은 소위 조국 장관 주변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더욱더 속전속결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마음속에는 수사 이거 속전속결로 가겠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마음속에는 검찰 개혁 이걸로 꽉 차 있다. 지금 이런 분석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장성철 공관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네. 두 사람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검찰 개혁은 관리감독권과 인사권을 통한 검찰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정치 중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혁이긴 해역인데 내용은 완전 다르네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강대강 대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김영주 의원님과는 다른 생각이에요. 이것은 서로 상호의 견제가 아니라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쓰셨네요. 권력기관 간의 싸움이 벌어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한번 해보자 쓰시는 게 아니라 한 판 해보자 쓰시려다 좀 너무 강해 보여서 약화시킨 거 아니세요? 정확히 짚으셨네요. 네. 그렇군요.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저는 장관이 임명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병준 우리 교육부 장관, 이분들이 보름 안에 사퇴를 했어요. 뭐 온로비 사건, 그다음에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간 정도 저는 윤석열 타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수사의 방향, 수사의 결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조국 후보자의 그 자리. 그럼 뭐예요? 그럼 수사에 따라서 수사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지금 장관이 임명됐지만 그게 얼마나 갈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명백한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임명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명백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대통령께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네 지금. 이건 모른다 지금. 윤석열 타임이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쪽으로 좀 건너가서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초빙 교수께서는 두 사람의 속마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은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명을 받잡아서 나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거겠죠. 지금의 검찰 개혁으로 비롯되는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기득권에 대한 개혁의 이라는 것은 이 지금 그 촛불 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고 가치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진짜 뭐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 하나의 다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아마 검찰 일선 검사들 일부가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대로 소위 말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해석하지 마라.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오늘 뭐 정치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헌법주의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헌법이 뭡니까? 국본 아닙니까? 국가의 기본이거든요. 자신의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 국가의 근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조치들을 뭐 조치를 취하지만 그러나 이 국가의 근본, 그러니까 헌법의 틀을 흔들지 마라. 아마 그런 메시지도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의 지금 그러니까 이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 속에는 상당히 조금 좀 날카로운 뜻들이 지금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 두 사람의 생각은 충돌로 보세요? 서로 견제 정도로 보세요? 일단은 견제겠죠. 일단은 견제고 어제 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있고 검찰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한 만큼 일단은 지금 이 자신들이 주어진 그러니까 직무 그리고 역할
권한 속에서 아마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이 생각한 만큼 그러니까 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그러한 그 지금 그 이 권한과 예. 역할이 과연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거든요. 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국 오롯이 이 정권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기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두 사람의 속마음. 저는 이게 예. 다른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정치 개입이냐 아니냐에 예.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 없다라는 점, 이 말 자체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헌법주의자냐 아니냐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예. 있었는데, 첫 번째 정치에 관심 없단 말은 정치 개입 의혹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거다 해명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여당에서나 이 언론에서 같이 일부 공감하고 있는 것들이 이거 아닙니까? 예. 이 27일 그 전날이 26일에 여야가 예. 9월 2일날 3일날 청문회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죠. 일정 합의를 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갑자기 압수수색이 압수수색을 해요. 이루어졌죠. 압수수색을 하려면은 아주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걸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 개입의 의지가 없다면 예. 그러면 비공개로 하면 될 건데 예. 언론 다 대동해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100여 명의 수사관 검사들이 했고 예. 이건 정치 개입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의문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예. 또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논란이 있고 또 이 청문회 마지막 날 1시간 남겨놓고 이제 기소하는 거 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 내용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장관을 임명할 건지 또는 이 검찰 개혁을 할 건지 말 건지 예. 이것은 정책에 관한 문제고 민족 정당성을 가지고 예.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는 언론이 같이 하는 건 충분히 이유가 있고 적절합니다. 예. 근데 그 결정을 따라 집행해야 될 이제 검찰이 예. 그 검찰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예. 어떤 발언을 하거나 즉 상관이나 비토권에 예. 해당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본 거죠. 예. 근데 그런 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정치에 관심 없다. 예. 그 지적을 그렇게 답한 걸로 보고요. 또 하나는 좀 더 나가서 예. 검찰당이냐 아니면은 이 법대로 하는 거냐 예.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주의자냐 헌법주의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주의자라는 것은 검찰의 기득권을 예. 수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초점이고 예. 여야가 상관없다. 예. 그런 식의 이제 지적이 있었고 그걸 이제 일명 검찰당이다, 검찰주의자다 예, 이렇게 예. 했는데 그게 아니라 헌법주의자다라고 하는 예. 것은 검찰의 편협한 그 틀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어찌됐든 예. 검찰 개혁에 관한 내용이나 또는 뭐 장관 임명에 관한 것은 예. 야당이 지적하고 언론이 지적하고 국민이 지적하고 충분히 의미가 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검찰에서 검찰 예. 개혁의 방향을 예. 트는 비토하는 이런 식으로 덤벼들면 검찰주의자라는 말을 예. 벗어날 수 없다. 근데 그런 지적에 대한 설명을 어제는 정치 개입 관심 안 한다, 예. 없다, 개입 안 한다. 예. 오늘은 헌법주의자다. 지금까지의 이 언론에서 또는 이제 여러 정치권에서 나온 문제제기에 대한 예. 답변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예. 사실관계를 하나 정정을 해야 될 것이요. 예. 청문회를 합의하니까 압수수색을 그 다음날 들어갔다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릅니다. 그 전에 이미 6일 전에 예. 특수부로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옮겼고 예. 그래서 영장 준비를 위해 가지고 닷새 이상 한 다음에 예. 그리고 월요일 날 청구한 게 화요일 날 집행인데 월요일 밤에 나와서 화요일 날 집행한 거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청문회 그러니까 합의와 관련성을 보는 것은 날짜가 적절치 않습니다. 26일과 27일뿐이지 거기에 그렇죠. 무슨 인간관계, 상관관계 있는 거 아니었다. 이걸 좀 네, 강조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날짜가 26, 27일이었다. 청문회 일정 합의와 압수수색이 벌어진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뭐 사실관계 바로잡다가 저는 또 어떤 게 뭐 완전히 틀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해석 여지를 좀 설명해 준 거네요. 이번에는 서정욱 변호사인데요. 제가 듣기에 서정욱 변호사는 뉴스와이드의 조국 저격수다. 뭐 이런 별명도 있더군요. 그만큼 굉장히 날카롭게 뭔가를 지적했다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은요. 예. 검찰은 이제 검찰 일을 하고 예. 장관은 이제 장관 일을 한다. 이랬는데 이게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요. 예. 둘 중에 하나는 물러나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게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수사의 주체와 객체가 양립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게 누가 물러나느냐? 예. 제가 이 두사분을 써놨잖아요. 조국 장관은 역대 최고의 대통령 신임을 받는 예. 장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까지 낭만 12명의 비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이게 흠기라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했으니까 신임이 두통 맞죠. 신임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아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상황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예. 제가 이게 20몇 년 법조인 보면서 예. 역대 검찰총장 중에 가장 최강의 총장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대검의 그 반부패 강력부장이 한동훈, 그다음에 중앙지검의 3차장 송경호, 그다음에 특수 2부장 전북의 윤석열 사단이 이렇게 완벽하게 특수라인 수사를 윤석열 사단, 총장 사단으로 구성한 예는 제가 보기에 처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가장 강력한 창과 가장 강력한 방패의 싸움인데 제가 보기에 이게 창이 좀 더 예리하게 보여요. 그러게 창이 왜 예리하냐? 바로 이게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 때문에. 조국 후보 자기 본인 의혹도 많지만 부인은 지금 이게 기소까지 됐잖아요. 이런 게 수많은 증거와 팩트를 봤을 때 방패가 이게 맞게는 힘이 붙인다. 따라서 이게 저는 결국 창이 방패를 찌르고 결국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을 끌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장관의 일은 장관의 일을 하고 총장의 일은 총장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수사의 지금. 주체와 객체가 어떻게? 그럼 이게 불하고요. 얼음 이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데 아까 저희가 영상도 봤습니다. 물론 그 7월 당시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당시인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당시 소개됐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굉장한 신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장관도 신임하고 총장도 신임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대통령의 신임은 조국 장관한테 가 있고 다만 이제 청와대가 워낙 총장, 검찰총장을 공격하니까 대통령이 했지만 저는 이게 결국은 둘 분 중에 한 분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진짜 신임은 거기 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오기용 변호사께서 한마디 요청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사의 객체 주체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서정욱 변호사님은 조국 그 장관을 실제 피의자라고 지금 단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게 없죠. 그렇게 지금. 하는 건 너무 과도한 일단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만 나오지 아직 피의자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손정욱 변호사도 뭐 한마디 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 11개 혐의로 고발이 돼 있으면요. 법률상으로 이게 고발되는 순간에 피해자는 맞고 다만 이게 실질적인 피해자로 수사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칼 것을 그리 향할 거라 보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수사 대상이라는 말인데 그냥 좀 길게 하신 것 같아요. 그 표현을.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주제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사실 뭐 국무회의 내용보다도 장소가 꽤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얘기 해볼 텐데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 입국, 기술 자립을 기치로 설립되어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매진해 왔습니다. 경제 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 영상까지 봤는데요. 그러면 뭐 질문이 이렇습니다. 키스트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조국 장관 동생 전처의 자택, 깁니다. 소개하기가. 아무튼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금부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전 의원께서는 이 키스트, 장소가 오늘 키스트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키스트가 중요한 곳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과 관련된 R&D의 중추적 역할, 영국 대화를 중추적으로 해왔던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자립을 상징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뤄왔던 데고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외자를 들여와가지고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키우는 것이죠. 순수하게만 보면 지금 이제 기술 자립, 소재 자립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키스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국 후보자의 딸의 인턴 경력 증명을 위조한 것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벌어졌었고, 그러니까 실제 경력 증명을 발행할 수 없는 사람이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키스트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문서를 위조한 게 됩니다. 거기에 또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실제로 3주간을 간 게 아니라 3일 만에 출입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다 나갔는데 3일만 방문증을 받은 거고 나머지는 우르르 다니면서 안 받았다. 그러니까 같이 그냥 들어갔다.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공박을 못해서 그런데 현역 의원 시절에 저도 키스트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키스트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입증을 발급받는 거는 방문증을 발급받는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기술 보안이 좀 철저히 그러면 동간 이동할 때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 의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사실은 그날 명백하게 위증을 한 겁니다. 조국 장관이. 그때 후보자가. 청문회 당시도 그런 지적이 왜 안 나왔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번도 키스트를 안 가봤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또 설명을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언론을 보면은 지금 동양대학교가 진상규명 발표를 애매모호하게 했어요. 직원들이 퇴직해가지고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부산대, 서울대, 키스트까지도 이 진상규명을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발표해야 될지를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임명된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선의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데리고 가가지고 국무회의를 키스트에서 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신호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묵시적 압력이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묵시적 압력으로 해석을 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오기영 변호사는 다른 의견을 왠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중에서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죠. 묵시적 압력 이야기인데 그러면 조국 후보자였던 사람을 장관을 임명하면 또 검찰에다 묵시적 압력 그렇게 해석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신다네요. 지금 저는 하여간 그건 참 그 비약이다. 너무 비약이라 더 이상 그 대꾸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키스트가 R&D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70년, 80년 중요한 이제 곳이었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한일 관계에서 초점이 되는 게 기술 독립이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서 일본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지금 수개월 동안 지난 한 10여 년 이상 이제 정부에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한 R&D를 좀 더 이제 강조하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육성 내지는 그 법안도 지금 준비 중인데 그 관련된 것에 대한 이 강조를 지금 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내적인 메시지는 아니다. 이게 오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해다. 이거는 뭐 그 기술 자립 이런 거 강조하는 거지 뭐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쪽으로 건너와서 소종욱 변호사도 키스트에서 쓰셨어요? 법적으로 이게 두 개 압수수색의 의미만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질문이요. 키스트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 조국 장관 동생 전처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그 얘기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키스트가 아주 중요한 게 그 공공기관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문서는요. 내용이 허위면 처벌 안 해요.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없어요. 사문서는 이게 위조만 처벌하거든요. 명의를 도용한. 그런데 공문서는 내용만 허위라도 처벌됩니다.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문서는 사문서에 비해서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는 거네요. 뭐 법률 용어로 이게 유형위조, 명의도용 플러스 내용 허위를 무형위조까지 처벌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태근 님이 말씀대로 3일밖에 인턴 안 하고 3주를 했다. 내용은 명백한 허위죠. 그럼 이게 처벌된다는 게 심각하고요. 이게 의전을 내면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까지 가는 그래서 이게 압수수색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동생 천처 있죠. 이거는 세 가지인데 일단 이게 위장 매매 통해서 부동산 실명법. 이게 아파트 이게 누구 소유냐? 위장 매매한 게 아니냐? 이게 아마 가장 큰 혐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채권을 양도하는 거 공동하고 상대로 소송했죠. 그러면 채권 양도를 이게 위조해서 소송 사기한 거 아니냐? 이게 두 번째 혐의고요. 그다음에 동생과 위장 이혼. 그럼 이게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가 됩니다. 이런 게 혐의로 오늘 들어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제까지 이게 후보자 직계 가족의 집은 최초로 압수했어요. 근데 그 하이라이트는 조국 후보자 집, 즉 정경심의 집을 언제 압수하느냐. 그게 수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지금 두 가지 사항을 설명하면서 이게 무슨 사항일까 해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소종욱 변호사는 그 해석을 하나 더 들어가셔갖고 아주 법적으로 조목조목 짚으셨는데요. 역시 저격수 맞는 것 같네요, 보니까. 자, 옆에서 빙그레 웃고 계신 장성철 소장께서는 일단 답을 보니까 키스트에 관해서 쓰신 것 같아요. 저는 키스트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게 묵시적 압력이 아니다라는 오기영 변호사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한다. 전 이것은 압력이 아니라 협박이에요. 뭐 가만있어. 잠깐만. 이건 협박입니다. 지금 이게 정태근 전 의원께서는 이건 압력이다. 그러자 오기영 변호사 무슨 압력이가 이거 오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장성철 수석께서는 오해도 아니고 압력도 아니고 그럼 협박이다. 네, 협박입니다. 이 국무회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법적인 문제는 서정욱 변호사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면은 다음번 국무회의는 표창장 위조 의혹이 있는 동양대 가서 할 겁니까? 동양대요? 예. 그러면 그 다음번 국무회의는 장학금. 예, 잠깐만. 일단 말씀하시고 다시 반론께 드릴게요. 장학금 논란이 있는 부산대 의전원 가서 할 거예요? 근데 뭐 거기는 사실 뭐 정책하고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쪽은 또. 뭐 동양대 가서는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왔다. 그러고 지방의대 발전을 위해서 한번 방문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명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국무회의를 저런 식으로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통치권 남용이고요. 이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이용한 거다. 이것은 묵시적 협박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 쪽 얘기는 저 일정은 이미 잡혀 있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게 키스트 이무게 문제가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상식적이면 잡혀 있더라도 좀 연기를 했어야죠. 어느 정도 수사가 끝난 다음에 그때 가셔도 되잖아요. 왜 꼭 오늘 거기에만 됐느냐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재현 교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쓰셨는데 원래 본인께서 쓰신 답변 이외에 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시나 봅니다. 제 답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뭐라고 썼냐면요. 청와대는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검찰은 전방위 수사를 한다는 건데요. 지금 청와대가 지금 그 키스트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열었다.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실 이 청와대 이 공식 지금 이 외부에서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 경험에 따져 보면 최소한 열흘 그리고 좀 빠른 거는 뭐 몇 개월 전에도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경호 문제 때문에 그 경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출입 기자들한테 미리 지금 이 행사가 있다는 걸 미리 공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기자단도 미리 또 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뭐 제가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지난주 수요일 날 아마 키스트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아마 일정을 잡아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문제는 논의가 됐겠죠. 이 지금 우리가 하려는 장소에 지금 조국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열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몇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으로 뭐 이렇게 좀 해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논의를 아마 청와대 의전팀이나 분명히 정무 수석실에서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겠느냐? 그만큼 이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독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 그 원칙에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금 키스트가 지금 압수수색을 추가로 놓을지 안 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키스트는 일단 지나간 문제 아니냐. 그리고 또 검찰의 수사 독립이라는 차원을 내가 공언한 만큼 그 문제 때문에 이걸 만약에 틀었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오히려 또 다른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실질적으로 오늘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가 위축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지금 조국 장관의 지금 이 전재수시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회 끝나기 직전에 이 지금 당시 후보자의 아내에 대해서 전격 기소를 했습니다. 그거는 결국 딸의 의혹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두 번째 사모펀드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재수시에 대해서 하는 것은 결국 운동화운동에 관한 거거든요. 그럼 쉽게 말해서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세 가지 3대 의혹에 대해서 지금 전방위 수사를 우리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한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오늘 키스트에 대한 국무회의를 그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지나친 억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그 키스트가 지나치다는데 잠시 제가 이 차재현 교수님 말씀 듣다가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설명한 중에 오늘 압수수색 있잖아요. 그 전처, 동생의 전처. 뭐 직계 가족의 자택에 대한 첫 압수수색 이렇게 해서 이런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전처잖아요. 그럼 직계 가족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지만
위장 이혼인지 아닌지 의혹이 있으니까 그걸 수사하니까 그 표현을 그래 한 거죠. 뭐 효과음이 뭐가 나왔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한 사실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장성철 소장께서는 이거 협박이다.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께서 이거 압력이다. 뭐 압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김영주 전 의원께서 아마 좀 반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동양대나 부산대를 가서 뭐 국무회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정은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억측이고 기본적으로 보면 오늘 어떻게 보면 가기부 장관이 새로 바뀌면서 오늘은 그쪽에 더 포커싱을 맞추고 중소기업부 장관과 가기부 장관이 새로운 한일 관계에서의 재료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그런 뭐 말하자면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일정이었을 텐데 그것을 정치적 압박을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고민한 것은 이럴 수 있다. 정말로 법대로 정말 조국 장관이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누구라도 법무부 장관 아니라 총리가 아니라 누구라도 다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 그 원칙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할 일은 뚜벅뚜벅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키스트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제 갈 텐데요. 지난 5월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삭발을 했었죠. 벌써 꽤 지났군요. 그런데 오늘 또 국회에서 삭발을 한 의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조국 장관 반대란 이유였습니다.